상승할 때는 상승에 대한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하락에 대한 이유들을 하나둘씩 다 갖다 바치는 모습이 좀 있는 좀 상황이라서 그만큼 좀 단기적으로 많이 좀 급등한 이게 그 유동성 장세 속에서 오히려 수급적인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흐름이 더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최근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등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순 순환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있다는 신호탄을 쐈습니다. 기술 이전이 나왔고 물론 이거는 작년에 계약이 나왔던 옵션 딜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천억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금액이 생각보다 작은 거 아니야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한 개 단위 품목에 따른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중에 있는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 오늘 실적도 컨센보다 높게 나왔죠.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달쯤에 아마 독일과 관련된 그 특허 이슈가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작년에 나왔고 그게 1년이 다 됐죠. 그에서도 아마 이제 할로자인과의 특허에서 소송이 이제 이기게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좀 임박한 상황이라서 뭐 D&D 파마텍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그리고 페토론 이슈는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 사실 제약바이오 자체가 하반기에 주가가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빅파마 업체들이 보통 10월, 12월에 대규모 이제 예산은 집행하는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BMS 합병 논의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중국의 규제까지 포함하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많이 빠져왔기도 했고 충분히 주도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드 그 로봇 중에서도 유니티 로보티스 20일날 상장하죠. 그리고 오티머스도 11월쯤에 양산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CEO 인베스트데이가 8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여러 일정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 로봇들이 늘 항상 지금 기대감만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제는 증명해야 되는 기간이 좀 왔다라고 보고 있으면은 그 해외 쪽에 있는 로봇 회사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오히려 더 가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와 로봇 두 회사가 하반기에 주도 섹터를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 조선, 2차전지, 바이오 등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가장 큰 섹터는 어디일까요? 저는 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는 최근에 뭐 현대백화점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올 주가가 많이 빠져왔던 측면에서 사실 펀더멘탈은 좋죠. 이번에 하나오션도 OP 마진이 22%나 나왔고 물론 상선 내에서만 이제 우리가 LNG 쪽에 있는 것도 이익이 개선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단기 트레이딩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그 하원에서 국가수권법이 통과가 됐죠. 9월 되면 상원 이제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함 수주들이 아마 소속들이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조선주는 LNG 쪽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도 이제 특수선이나 이제 FDC와 같은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미래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바르질레아와 했던 이제 여러 이제 협업 속에 기술 수출이 대략 한 6,5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6,500은 사실 안 클 수 있죠. 안 클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 마진이 40에서 50%입니다. 보통 조선사들이 지금 영업이익률 최대 15%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지만은 FDC VOC 데이터 센터 마진이 40%가 나온다는 거는 나중에 새로운 이 조선 섹터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본다라면 조선 섹터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소량 거래로 하한가 시초가가 형성됐는데 이런 가격 왜곡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걸로 인해서 파생, 어제만 하더라도 11주 체결되면서 특히 파생 시장에서 강제 청산이 800억까지 나왔다고 했죠. 오늘은 심지어 상한가를 보낸다고 했던 얘기도 오늘 아침 7시 반쯤에 돌긴 했는데, 물론 이제 안 되긴 했지만, 이게 사실 NXT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넥스트레이드 초반에는 거래가 생각보다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에 레오폴드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그 파생 시장에 대한 사실 기회를 계속 이렇게 흔히 말해서 허점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시츄에이션 어웨니스 같은 경우도 그 투자 내역들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4배 레버리지를 일으켰고, 그거를 이제 확인했던 이제 시타델 같은 경우가 그것을 타겟을 잡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파생 물량이 이제 상방으로 쌓여있던 물량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하한가로 보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마진콜을 유도하는 이게 흐름이 좀 시장에서 좀 지속되고 좀 있는 부분이나 보고 있기에 결국 이제 공포 심리를 더 극에 달하는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아직 사실 의무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심의 변화를 줘버렸죠. 흔히 말해서 뭐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도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죠.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였는데 하이닉스는 4% 5% 빠졌죠. 그게 그만큼 공포심리에 투심에 그대로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급락은 단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시장 추세가 바뀌는 신호일까요? 시작은 차익 실현으로 좀 봐야 됐다라 보고 있고 사실 추세하기에는 워낙 이제 너무 노이즈들이 많았죠. 우리 뭐 7월에는 시타대가 같은 마진콜 이슈가 결국에는 시장의 주요 요인이라 좀 보고 있다면 물론 여러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시타델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하나둘씩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고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도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가격 둔화,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LTA 계약들이 나오면서 그 LTA 계약에 대한 허점들을 하나둘씩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에 대한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하락에 대한 이유들을 하나둘씩 다 갖다 바치는 모습이 좀 있는 좀 상황이 나서 그만큼 좀 단기적으로 많이 좀 급등했다는 이게 그 유동성 장세 속에서 오히려 수급적인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흐름이 더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바뀌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물론, 추세가 이미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거의 50%가 빠졌는데 추세가 안 바뀌었다고는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추세를 좀 반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이제 서버린 AI나 새로운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들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모멘텀들이 충분히 전 나올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당장은 저는 일단 SK 주주하는 정책을 빨리 시행하는 게 좀 주요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AI 서버와 HBM 등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은데도 바로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좀 생각보다 주주하는 정책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일 크죠. 그에 이제 어제 제 메리시증권 김선우 연구원도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순현금 자산들이 연말에 가게 되면 대략 한 380조가 생길 텐데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순현금이 연말에 가면 100조 정도 수준인데 그것보다 많이 있으면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이렇게 미루는 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주요 요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야 새롭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3분기 실적은 오히려 3분기 실적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걸 확인하고 가겠다 이 의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아직은 이제 8월이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10월 초와 11월 말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지금 난간이 여기서 좀 봉착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시점은 언제로 보시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 뭐 연말이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대부분 12월, 11월에 좀 강한 강세를 보였던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내년에 그 물량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10월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구글이나 여러 빅테크 업체들과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12월에 장비사들에게 오더 물량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11월, 12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보통 12월이 좀 좋아지죠. 아마 그때쯤에는 우리가 또 생각했던 27년, 28년도 우리가 반도체는 보통 6개월을 선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깨졌죠. 6개월 뒤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이었고 지금은 그 기존에 대한 그 사이클이 깨지고 그건 수급에 따른 여러 이제 노이즈 현상이 나와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만약 6개월 선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4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이 되면은 충분히 전고점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물론 우리가 기존 전고점 갔을 때는 매물대 없이 계속 꾸준히 지금 이제 성장을 좀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매물대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된다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FCF 정도
원래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SK하이닉스도 말했고 삼성전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마 100조 이상의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를 할 거로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8월 5일부터 노사 협상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어떻게 주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락업을 걸어야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지금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 나중에 자사주 매입을 더 하든 말든 어느 정도 정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은 3분기 발표하고 나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10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조금 영향이 좀 시장에 미칠 수 있다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7, 8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되는 그 상법 개정안 이슈가 있죠. 그게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홍콩에 있는 이제 행정주의 펀드도 계속 꾸준히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주주 서한을 좀 보내왔던 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주하는 정책이 나와주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이걸 보고 사실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아까 처음 나왔던 질문처럼 외국인이 빠르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도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FCF의 100%를 주주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령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행을 한다는 거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가에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를 따라 코스피가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변동성은 언제쯤 진정될까요? 워낙 이제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코스닥이 1위가 시총이 15조고 제가 알기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합쳐서 이제 10조, 10조, 15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거의 한 1,500조, 1,200조고 삼성전기나 다른 종목들도 거의 100조 가까이 시가총액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전체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여기서 3% 빠질 때마다 시장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시죠? 우리가 7월 달에 매도 사이드카 거의 대다수 요일을 좀 차지했던 만큼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은 좀 되긴 하겠죠. 이제 뭐 레버리지 ETF도 전차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게 된 것도 좀 사실이었고 지금은 좀 노이즈에 조금 시장에서는 민감한 편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한 8월 말 아니면 9월 초가 되면 갈수록 이에 대한 변동성은 충분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가격 30% 인상이 향후 실적과 주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참 이게 우리가 메모리 그 관련주를 보더라도 이거 상반기 때 나왔던 모습이죠. 가격 인상이 계속 날 때마다 새로운 이제 릴레이팅이 좀 나왔었고 삼성전기도 이게 8월 1일부터 이제 분명 가격했지만은 이미 5월 때도 한번 가격 인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고객사에게 통보했어요. 우리 가격 이만큼 계속 가격 인상을 하겠습니다. 8월 1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MLCC가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제 플래그십에도 이제 여러 이제 반영을 했고 전장 쪽에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쪽에 줄 물량도 없습니다. 다 대부분이 이제 AI 네트워크 쪽으로 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은 30년까지는 최소 이제 30년까지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그 필리핀 쪽에 4조 공장 증설하는 이슈가 공시가 나섰죠. 그게 원래 하반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상반기로 지금 땡겼죠. 그 정도로 지금 타이트한 일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라타도 마찬가지였고 3일 전에 이비덴이 일본 거래소에서 이제 20% 넘게 주가 관련 것도 실제로 어닝 서포트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하는 부분이 사실 메모리와 살짝 결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모리에서 뭔가 기판으로 좀 넘어가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증설을 한 매출 효과가 바로 삼성전기는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 빠졌던 것도 업황에 대한 부진이라기보다는 그 ETF 쪽에 있는 비중에 대한 이제 캡 이슈 38%까지 갔었나요? 그게 25% 캡이었는데 그 비중 조절을 위한 기계적인 매도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빠져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는 아무리 PER이 100배라 하더라도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게 되면 그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전장용 MLCC 수요 증가로 삼성전기가 과거 최고가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중장기 목표 주가와 근거도 궁금합니다. 그죠. 이제 AI 서버, 이쪽 서버용들은
아마 점점 갈수록 가격은 높아지게 될 거고 Q는 계속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장기 공급 계약이었죠. 이게 뭐 다른 여러 국가에서 만드는 양산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대다수 영역을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라타와 삼성전기만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AI 데이터세트 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휴머노이드 로봇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피규어 AI도 1000대가 시작됐고 이제 유니티 로보틱스도 이제 어마어마한 양산이 시작되겠죠. 거기다가 옵티머스, 심지어 27년 만이나 28년부터는 이제 아틀라스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잘 들어가는 이제 MLCC도 그 용량 자체가 더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목표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내년 이익 전망치를 따져봤을 때 4조 정도 보면은 영업이익을 감안을 하면 사실 지금 뭐 300만까지 얘기 나온 리포트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300만 이상도 저는 돌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조정받은 반도체 소부장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며 가장 주목할 분야와 종목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참 소부장들이 좀 많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부진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 갑자기 연동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 때는 또 같이 오르지도 않아놓고 빠질 때는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 좀 보여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원희 IPS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실적보다도 사실 3분기 실적이 맞거든요. 하이닉스도 7월달부터 대부분의 장비들이 발주를 되기 시작을 했고 DI도 오늘 아침에 나왔죠. 최근에 테크윈도 마찬가지였고, 뭐, 파도나 여러, 증설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대부분이 지금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Y1이나 청주에 있는 MS 공장도 마찬가지고, P4나 P5도 다 일정이 타이트하게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럼 대부분 내년에 업사이클 지속된다는 건데, 지금 펀더멘털은 이게 맞아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 지금 일단은 HBM 관련들,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베라루빈의 뭐 양산 지연 이슈, 물론 전선왕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시장에서 또 나온 얘기가 또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8월 27일쯤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야 아마 그 노이즈에 대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 3분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 발주가 정말로 가시화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테크윙이나 PSK 홀딩스 같은 여러 장비들이 좀 3분기에 좀 본격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원희 IPS가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은 ALD 전차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드 타임상 지금 다 가야 내년 2월 3월에 세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인상까지 영향을 좀 볼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저는 테스나 원희 IPS 이 종목도 주가가 좀 그래도 빠지긴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주가를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할까요?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이번에 LG엔소도 그랬고,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 내년 성장을 위해서 지금 여러 램프업 기간을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분기 때 탄산리튬 가격이 한 20% 빠졌죠. 아마 톤당 20만 위안까지 갔다가 15만 위안까지 빠지면서 대략 20% 하락하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을 조금 좀 받았다고 보이고 있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지금 ESS 쪽에 대한 수익성을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단 이제 EV 쪽의 회복이 유럽 같은 경우도 CATL이 사실 그 시장에 계속 가격 경쟁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제 그 삼성 SD향으로 들어가는 헝가리 공장에 나오는 에코프로비의 물량들이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BMW, 벤츠향이 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내년으로 좀 본다라면 이번 2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던 종목들은 오히려 충분히 실적을 다 반영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1조 2천억 증자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도 있었고, 물론 추후에 정정 모시는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니켈 제론소도 이미 작년부터 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니켈 공급망에 대한 확보와 가격 안전 마진을 할 수 있는 여러 걸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엔도
이게 지금 단가가 떨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ESS 수요와 EV 쪽에 대한 이제 헝가리 공장에 대한 물량들. 헝가리 공장이 5월 달부터 가동이 시작이 됐고 올해 10월쯤에 또 추가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내년 상반기 때부터 들어가는 삼성 SDI 물량이죠. 삼성 SDI가 지금 당장은 이제 EV 쪽은 이제 매출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폭스바겐과 BMW 그리고 벤츠 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좀 개선이 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실적의 트라운드가 다시 한 번 더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등 소재 기업들의 실적과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LNF 실적 보고 아마 대다수가 놀랐을 겁니다. 1분기 때 1,150억 정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00억 초반 나와버리니까 어제 좀 시장이 놀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원래 1분기 때 250을 맞았습니다. 본업으로 치면은. 그럼 900억은 대부분이 그 재고 환입 그 효과였습니다. 재고가 환입 효과가 나오면서 그 900억이 쌓여서 1,100억이 나왔던 거지. 그래서 아마 2분기 때 너네 재고 환입 될 거 없잖아. 그러면 1,100억이 아니고 한 200억 초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슈가 맞았던 거죠. 근데 본업은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IR 잘 보셨다시피 역대 최대 이제 출하량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은 고객사가 이제 포드였죠. 포드나 GM은 이미 작년부터 EV 쪽 그 전략들을 대부분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객사에 대한 물량들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새로운 이제 바뀌었을 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ESS 들어가는 전략들을 한 회사들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LF도 국민성장펀드 쪽에 2,200억 이제 대출을 좀 받아왔고, 결국에는 무리하게 투자를 좀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LFP 양극재가 3, 4만 톤 정도 SDI 물량을 좀 가져갔고 추가적인 12만 톤까지 연간 수량을 좀 맞추게 되면은 그 선점을 하는 양극재 회사들이 전 추후에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셀 업체 중심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더 적절할까요? 이번 실적을 평가를 해보게 되면 셀 업체가 훨씬 더 우위적으로 좋았었죠. 워낙 이제 상반기 때도 삼성 SDI가 대장 역할을 좀 해왔었고, SDI가 일단 LG엔솔은 4680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아직 세팅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내년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SDI는 일단 LS 쪽으로 해서 LFP 양극재를 이미 세팅이 LNF를 통해서 거의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럼 내년부터 이제 울산에서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까지 맞춘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삼성 SDI가 일단 대장 역할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분기는 대부분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업황이 안 좋아서 그 비용이 고정비 부담이 좀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LNF만 보더라도 가동률이 작년, 재작년을 말씀대로 20, 30%밖에 안 됐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죠. 증설을 했는데 막상 이게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동률도 10%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나쁜 건 아니다. 지금은 단지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지, 내년이 되고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 2차 전지도 저는 비중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이 조만간 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2차 전지 종목과 피해야 할 종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삼성 SDI, LNF, 그리고 전고체 쪽을 보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피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워낙 이제 업황이 좀 안 좋게 되면은 좀 작은 회사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죠. 첨보 같은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은 지금 당장에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했고, 리튬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워낙 그 회사들은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너무 폭발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저는 2차 전지를 볼 거라면 앞서 얘기했던 이 세 종목만 오늘 위주로 좀 보게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그룹주가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단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추세가 꺾인 걸까요? 올해 초 CS 2016 그리고 4월 9일날 있었던 기아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JP모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그룹 활동 과약까지 사실 그동안 여러 힘을 들어볼까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이제 소통을 해왔습니다. 우리 뭐 밸류체인까지 여러 구축을 하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세일즈도 계속 해왔었죠. 근데 시장에서는 하나둘씩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뭐 노조 이슈도 있는 거고 정말로 20년도에 양산이 가능할까? 우리가 26년이라 하지만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반 뒤면은 이제 28년 정말로 그런 현실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 말부터 현대차에 대한 밸류를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자주 비교를 하기도 했고 이제는 전통 OEM 업체와 탈피를 하는 모습인데 그거를 과연 이번 8월 26일 날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또 한 번 보여줄까? 뭐 한간에는 뭐 기대를 안 하는 분도 굉장히 좀 많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알트라스가 휴머노이드 즉 유니티 로보티스의 지원이나 옵티머스와 비교를 했을 때 성장성에 대한 그 의문들을 풀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 다시 초반대까지 왔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를 좀 뒤바뀔 수 있는 뭐 주저하는 자체도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조금 진척된 비전의 정사진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대차를 이끌었던 로보틱스,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실적은 아닙니다. 실적 뭐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뭐 중동 사태 이슈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중동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한 8% 됩니다. 그게 사우디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운송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생산 자체가 완전히 줄어버렸고 그게 한 7에서 8% 비중으로 알고 있고 기아가 한 3% 정도 수준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저기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이번에 뭐 젠스랑 CEO도 정인선 회장이 만나면서 좀 더 이제 그 피지컬 AI 플랫폼과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오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단가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저기 유니티 로보틱스도 대략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덤블링 하는 것도 뭐 멋있고 하죠. 시장은 이제 그걸로 이제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너네 공장에 물론 자체 현대차 계열 쪽에 투입은 하긴 하겠지만은 왜냐하면 그 장담을 했던 게 향후에 고객사에게도 판매를 하겠다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고객사라고 하게 되면 이 2억 5천 원짜리를 이 공장에 투입을 하게 되었을 때 BMW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이거를 실제로 구매를 하겠냐는 거죠. 그게 아마 시장에서는 큰 그림은 멋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을 때 수익에 대한 흐름 그리고 영업 마진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숫자가 좀 증명되어 주는 게 향후에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게 바로 좀 차익 신호로 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차와 로보틱스 모멘텀이 예정돼 있는데 현대차가 다시 반등하기 위한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숫자만 보게 될 거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전기차 북미 쪽 점유율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올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물론 하이브리드를 계속 잘하고 있죠. 뭐 계속 꾸준히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었고 최근에 유럽 쪽 신차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현대차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아가 점유율이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번에 아반떼도 새로 신차 출시가 나왔죠. 문제는 단가가 한 3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되면서 그냥 이 수요를 따라줄 수 있을까? 왜냐면은 실제로 금리와도 민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할부금리 자체도 아직까지 크게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모비스 지난번 JP모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전체 로봇 사업의 원가가 대략 합니다. 그 정도 차지합니다. 그냥 6천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몇 대 양산에 됐는데 뭐 3만 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정말 구체화되는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번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좀 더 구체한 것과 고객사 확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소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때 좀 새로운 로봇밸류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를 7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목표 주가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저도 상반기 때는 그 그림만 봤을 때는 그냥 100만 원도 가능하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40만 원까지 내려왔죠.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60만 원이나 70만 원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새롭게 목표 주가를 좀 반영을 하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지금은 뭔가 마땅히 그림이 안 보이죠. 노조 협상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훼손된 밸류에이션도 나중에 시장에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도 지금 현대차도 여러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산출을 하고 한번 트라이 해본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많이 조정받은 지금은 분할 매수 기회일까요? 가장 주목할 종목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40만 원대면 우리가 로봇 얘기를 안 했을 때 그때 현대차가 25만 원, 27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만 충분히 좀 반영을 해도 지금 가격은 나름 싼 편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주저하는 정책은 계속 하면서 이제 재평가를 좀 받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로보틱스와 관련된 발표를 명확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보는 게 맞고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나올 얘기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IPO 일정들 그리고 향후에 지주사 전환에 따른 여러 이제 거버넌스 이슈들라고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저는 가장 좀 탑픽이라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의 종목들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같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재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아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알테오젠, ABL 바이오, 휴젤 등 대형 바이오주가 강세인데 단순 순환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알테오젠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그 빅딜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올해 초에도 전체 NT 계약의 10건 중에서 지금 두세 건이 나왔죠. 올해 GSK, 바이오젠, 이번에 한 거는 계약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모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한 7개, 8개 중에서 좀 한 개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판매 마일스톤, 오늘 보니까 판매 마일스톤이 적용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1,000억 이 정도 이상으로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한 600억 정도 매출에 한 3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좀 3분기, 4분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워낙 최근에 산업이 그 임상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려 재임상을 좀 하는 이슈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컴패스 테라피티스 관련된 조만간 FDA 이제 피드백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FDA 신청을 좀 한다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단도한 시장 자체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이제 플랫폼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이제 ADC 이중항체나 이중항체 그 BB 플랫폼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나 아니면은 D&D 파마텍도 메시 치료제와 관련해서 아마 3분기 이제 늦어도 4분기 이내는 대형 빅딜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BMS 합병 소식이나 그 회사들이 왜 합병하는지는 지금 여러 항암제들이 대부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이제 신규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치료제 내에서도 바이오텍과 관련된 기술 이전들이 흔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바이오 업종에서 기술 수출, 실적, 정책 중 가장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책 모멘텀을 하기에는 여러 이제 옆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대비해서 지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중국이 이번 상반기 때 기술 이전 총 금액이 165조였어요. 우리나라는 14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책 그 모멘텀을 으로 주가가 올라간 적도 없었습니다. 실적은 셀트리온 사실 그동안 계속 좋게 나왔었죠. 삼성 바이오로이스도 저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펀드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신약과 관련된 데이터가 그렇게까지는 좋게 저는 안 보고 있고 오히려 기술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더 재평가를 더 크게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바이오텍 위주로 좀 주가를 체크를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 D&D 파마텍, ABL 바이오, 코로노이, 펩트론, 휴지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도 투자하기 좋은 구간일까요? 아니면 단기 과열을 경계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상반기 때 대략 50여 70% 섹터가 아마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반등을 했을 때도 지금 한 30% 반등을 좀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절대적인 가격대에서는 아직도
상방의 여력은 좀 충분히 좀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뭐 10% 20%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할 때는 어느 정도 분할로 좀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좀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대가 빠졌을 때 저는 너무 소외된 종목들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총이 좀 높은 종목들, 사실 10년 전에는 시가총액 1,000억, 2,000억도 은근 먹혔습니다. 그게 한 5배씩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게 1조가 되고 했었으니까. 지금은 임상, 2상, 3상 자체를 진행한 바이오텍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는 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부담이 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에게 주목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장 기대하는 바이오 종목이나 분야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알테오젠이 우리가 코스피 지수 선정 철회를 했죠. 철회를 했다기보다는 유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지시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그만큼 코스닥 승강제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고 있으면은 알테오젠이 좀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이게 상반기에 알테오젠 로열티 이슈, 그리고 ABL 바이오의 뭐 산오피 관련 노이즈 이제 하나둘씩 나왔었단 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D&D 파마텍도 그렇고 G2G 바이오도 그렇고 대다수가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여러 이제 VC 쪽 기관 자금들이 대다수 투입을 했고 심지어 오버부기까지 났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D&D 파마텍이 3조 이상의 기술 이전 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알테오젠 그 본계약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조 이상이 좀 나온다고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 D&D 파마텍은 저는 무조건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리가켄바이오도 오랜 기간 지금 1년 반 넘게 기술 이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기술 이전 인이죠. 그러면 이게 바이오텍에서 좀 새롭게 큰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하반기 때 이런 SC 제형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 투자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일정이나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1월 둘째 주가 되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 2-3 달 전부터 하나 둘씩 들어가는 종목들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스물스물 사실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 회사들이 흔히 말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가을이 되면은 바이오주들의 대부분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빅딜과 같은 M&A가 서서히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집행하는 기간이 보통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112가 최근에 너무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 회사가 CNS까지 시장에 또 넘보고 있고 메시 치료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시장을 더 크게 알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은 이 회사는 여기저기 기술력을 많이 가진 회사들을 독점 및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화이자도 그렇고 여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같이 합치는 전략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바이오텍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반기는 기존 일정보다도 아마 자금의 투입들이 더 가시화될 겁니다. 지금은 메시 치료제가 트렌드가 있고 뭐 비만 치료제도 그 다음 세대 쪽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장기 지속형이나 경구용 쪽의 눈여김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ADC, 뭐 이중 항체 이쪽으로 시장의 컨택이 좀 굉장히 좀 커지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는 기술 이전이나 특히 빅파마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아졌던 것처럼 과연 그 회사들이 어디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가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